안녕하세요. 바울처럼의 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방송에서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았지만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었다는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 치료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충제가 효과 있나요? 치료만 하면 나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암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지 않으며 암세포는 혈관을 만들고 면역을 피하고 대사를 바꾸고 때론 조용히 휴면 상태로 살아남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암의 생물학을 이해하지 않고 한 가지 치료에만 의존한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술, 항암, 대사요법, 식이, 운동, 보충제 모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선택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좋아요도 구독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영상이 단 한두 분께라도 함께 공부하고 스스로 치료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이 해주는 치료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해한 치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와 글루타치온을 함께 써도 괜찮을까? 그리고 이 둘의 병명이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보호하게 될까?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수많은 연구와 논쟁이 뒤얽힌 아주 깊은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물질의 기본적인 작용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볼까요? 고용량 비타민C, 즉 정맥으로 고용량 비타민C를 주입하는 IBC 요법은 혈중 농도를 무려 수밀리몰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고농도로 주입된 비타민C는 우리 몸 안에서 산화되면서 DHA, 즉 디하이드로아스코르브산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철 Fe2+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 H2O2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암세포 내외에서 ROS, 즉 활성산소종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활성산소종이 암세포의 DNA,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세포막을 손상시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세포 내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종, 즉 ROS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산화된 비타민C DHA를 다시 환원된 형태인 AA, 즉 아스코르브산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덕분에 글루타치온은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간 해독 작용을 돕고 피로 회복 등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량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물질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음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의 병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비타민C 재활성화.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C의 재활성화입니다. 암세포나 정상세포는 GLUT1이라는 수송체를 통해 DHA, 즉 산화된 비타민C를 세포 내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포도당 의존성이 높은 암세포에서 이 GLUT1 수송체의 활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세포 내로 유입된 DHA는 암세포 내의 풍부한 글루타치온 GSH에 의해 다시 환원된 형태인 비타민C, AA로 되돌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활성화된 비타민C는 다시 산화되면서 추가적인 ROS를 생성합니다. 즉 이중으로 ROS를 생성하는 루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도스키 et.al. Redox Biology 2016권 논문에서 모델링과 실험을 통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암세포 내에서 비타민C가 계속해서 ROS를 생성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활성산소 폭탄을 더 오래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상세포 보호 효과.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바로 정상세포 보호 효과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암세포를 표적하지만 때로는 정상세포에도 산화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글루타치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DHA를 환원시켜 정상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량 비타민C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피로, 오심, 간 수치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줄여주어 치료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암세포에는 타격을 주고 정상세포에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러한 긍정적인 가능성만 보고 두 물질을 무조건 함께 사용하는 것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반대되는 강력한 연구 결과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반대되는 근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용량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병용에 대해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 즉 항산화제가 오히려 암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강력한 연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2014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사인 연구팀의 논문은 폐암 마우스 모델의 NAC, 글루타치온의 전구체와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를 투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산화제를 투여한 그룹에서 종양 크기가 증가했고 암세포의 DNA 손상이 억제되었으며
중요한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아로스 제거가 종양 억제 기능을 차단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던져주었습니다. 즉 항산화제가 암 억제 회로를 무력화시켜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에 발표된 리갈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이들은 흑색종 모델에서 NAC와 비타민 E를 투여했을 때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우려스러웠습니다. 항산화제 투여가 암의 전이를 증가시켰고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유전자들, 특히 BACH1 경로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퍼쇼비아는 산소 부족 상태에서 활성화되며 암세포가 더 멀리 퍼지기 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항산화제가 단순히 암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암세포가 전이하기 쉬운 유전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캔서셀에 실린 윤 연구팀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KRAS 변이 대장암에서 글루타치온 GSH과 티오레독신 TRX이라는 주요 항산화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 결과 GSH 경로를 억제했을 때 암세포가 더 잘 죽고 항감제에 대한 반응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암세포가 생존하기 위해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항산화제가 암치료에 있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암세포가 살아남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이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상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다음 4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 속에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병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글루타치온과 고용량 비타민C 병용이 항암 효과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는 무작위 인체 임상 연구 RCT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부분의 전임상 실험들은 항산화제 사용에 대한 주의 필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언급했던 내용이죠. 암세포 내 글루타치온이 DHA를 환원시키면 비타민C가 재활성화되어 더 강력한 ROS를 만들 수 있을까? 이른바 이중 ROS 생성 루프가 과연 실제로 암세포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GLUT1 수송체를 통해 DHA가 암세포 내로 유입되고 암세포 내의 글루타치온 GSH DHA를 환원시켜 활성 비타민 C AA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이 AA가 다시 산화되면서 ROS를 생성, 즉 한 번 더 활성산소종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순환을 통해 암세포에 지속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암세포 환경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암세포의 환경이 매우 특수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암세포는 생존을 위해 글루타치온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암세포가 스스로를 산화 스트레스와 항암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만약 암세포 내에 글루타치온 수치가 너무 높다면 비타민C가 DHA로 산화된 후 다시 AA로 환원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그 이후에 AA가 재산화되면서 충분한 양의 ROS를 생성하는 것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즉 글루타치온이 너무 강한 항산화 방어막을 형성하여 비타민C의 항암 작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3부에서 말씀드렸던 윤 et al. 2015 연구가 바로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글루타치온 경로를 억제했을 때 비로소 암세포가 더 잘 사멸하고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암세포가 글루타치온을 이용해 비타민C의 ROS 생성 효과를 차단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DHA가 환원되어 비타민C가 재활성화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암세포 내의 과도한 글루타치온 때문에 재활성화된 비타민C가 충분한 ROS를 생성하지 못하거나 생성된 ROS가 즉시 제거되어 항암 효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오늘 논의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용 가능성. 글루타치온은 정상세포 보호, 회복 효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 투여 후 회복기에 사용하거나 항암제가 없는 기간에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암 또는 키 67이 높았던 암, 혈중 GGT가 높은 상태라면 글루타치온 투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항암 효과 증진. 글루타치온과 고용량 비타민C 병용이 암세포 사멸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항산화제가 암세포를 보호하거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임상 데이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긍정적 부정적 연구 결과는 시험관 실험인 비트로이나 동물 실험인 비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체 대상의 무작위 임상시험 RCT는 여전히 부족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절실합니다. 항산화제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의 역할은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동시에 암세포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 강력한 항산화 방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 이 두 강력한 물질을 암치료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언제,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사용하는지, 즉 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개개인의 상태와 치료 목표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